안녕하세요. 해세밥입니다. 사업자를 위한 12가지 절세 노하우 파트 2입니다. 6번에 이어서 7번을 해보면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로 바뀌는 경우에 반드시 재고 매입세 공제를 받자는 내용인데요. 간이가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업종명 부가율만큼만 공제를 받는데요. 이제 간이가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가세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전환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건물가액에 대해서 과거에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이가세자는 매출세액도 안 내고 매입세액도 공제를 안 받는 건데, 이제 일반가세자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때 전환할 때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을 예를 들어 보면 그거는 앞으로 팔게 되면은 매출세액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는데 매출세액만 내면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 부가가치세도 때에 따라서는 경비로 인정된다. 원래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중에는 그렇게 나뉘는데, 물품 대금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근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상 필요경비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불공제된 경우 접대비라던가 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등 불공제된 세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는 안 되지만 그 사업 소득에서 송금으로 인정돼서, 즉 필요경비로 인정돼서 세금을 줄여줄 수,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말과 연도말에는 재고 매입을 미루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은 환급세액이 6월이나 12월에 많이 왕창 사게 되면 과다하게 나올 거고, 그러면 실제 확인조사 대상이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거래 사업 상대방이 면세거나 휴폐업자 또는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즉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는 일반적인 거를 끊어줄 수 없는데,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매입자 입장에서 모르고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돈은 내가 냈지만 세금에 대해서, 매입세액에 대해서 그거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럼 이제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대방 가세 유형과 휴폐 여부를 조회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열어보시면 사업자 단위 가세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장별로 만약에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사업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각각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세무신고를,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나눠서 각각 하는 것도 있지만 합쳐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나눠서 하게 되면 한 곳에서는 납부를 해야 되고 한 곳은 환급을 받아야 되면 결과적으로 네팅해서 납부나 환급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내고 다시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불편하잖아요. 그런 제도를, 그런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나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제도를 운영하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기본적으로 각각 서울과 경기의 사업자 번호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로 뭉쳐서 신고만 하는 거고, 사업자 단위 신고는 서울, 경기 두 개 사업장이 같은 사업자 번호인데 종사업장 번호라 그래가지고 되게 보조적인 그 번호만 다르고 결국 하나의 사업자 번호를 쓰는 거거든요. 결국 둘 다 어쨌든 신고 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좋은 제도이니까 이용하시면 유용합니다. 그리고 경비 지출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적격 증명을 받아야 되고, 공공요금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 매입세액 공제도 받아야 되거든요. 전기, 전자, 도시가스 요금 이런 거 공과금인데, 이것도 사업자 명의로 기재된 영수증이면
세금 계산서가 효력이 동일해요. 그래서 인정돼서 매입세 공제 가능하니까 이런 공과금에 대해서도 꼭 받으시고, 현금 영수증도 공고가, 그러니까 세액을 명확히 구분해 받으셔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